안녕하십니까. 끄적이는 기초 영문법 영어 정리 시간. 오늘은 챕터 6, 7, 8 준동사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우리가 준동사라고 한다면 우리가 부정사, 그냥 여기 있죠? 종류는 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 세 가지를 준동사라고 얘기를 하고 이때 얘네들은 이제 각각 한 챕터씩에서 배우죠. 뭐 챕터 6, 뭐 한 부정사 하나, 동명사 하나, 분사 하나. 그런데 얘네들을 합쳐가지고 준동사라고 얘기를 해요. 준동사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준동사는 동사의 특징을 가지고 다른 품사로서의 역할을 하게 만든다라는 것 그러는 거죠. 그래서 동사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의미상의 주어도 있을 수 있는 주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 시제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고 태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이제 다른 품사 대표적으로 명사, 형용사, 부사의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뭐예요? My hobby 우리가 쉽게 보면 my hobby is the collection 이럴까요? collection of stamps 이러죠. 그러면 내 취미는 우표의 수집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을 거고요. My hobby 내 취미는 my hobby is collecting stamps 라는 표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 취미는 둘 다 뭐이다? 우표의 수집이다와 우표를 수집하는 것이다. 이런 형태가 될 거거든요. 그럼 이 두 개 문장의 의미가 같을까요? 라고 한다면 얘는 아무래도 수집이다. 그래서 결과 중심이 의미가 될 거고요. 두 번째 문장은 컬렉팅 수집하는 것이다. 그래서 과정 중심의 의미를 담고 있을 겁니다. 이때 이제 컬렉팅이 이제 동명사가 되면서 분명히 수집하는 것과 수집하는 것은 의미가 정말 다르다는 거죠. 이때 이런 표현 동사의 특징을 가지고 목적으로 쓰고 싶어서 이제 동명사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런 개념에서 준동사가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집과 수집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 그래서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가 이 준동사인 거고요. 학습의 목표는 뭐이다? 이 투부정사와 동명사, 분사를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죠. 비교해서. 그래서 우리는 따로따로 배우죠. 투부정사 따로, 동명사 따로, 분사 따로 배우지만 실질적으로는 얘네들은 하나의 그룹인 거고 그래서 얘네들은 서로 비교해서 알아두시는 것이 좋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명사적으로도 쓰인다라고 얘기를 했고 형용사, 부사로 쓰인다라고 얘기를 했죠. 명사로 쓰였다라는 것은 주어, 목적어, 보어의 동격이 된다라는 거고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한정적 기능을 하게 되는 거고 보어의 상태 설명이 되는 서술적 기능을 할 거고요. 부사 같은 경우는 수식의 기능을 하겠죠. 수식의 기능을 할 겁니다. 그래서 투부정사는 명사처럼도 쓰여요. 그 다음에 형용사처럼도 쓰이고 부사처럼도 쓰이는데 부사처럼 쓰일 때 뭐 정도의 의미, 그 다음에 이유, 조건, 양보, 목적, 결과, 판단의 근거의 의미 이렇게 해서 뜻을 다양하게 가질 수 있다라는 거고 동사 원형의 ing는 쓰임에 따라서 명사로 쓰이면 동명사라고 불려지는 거고요. 형용사로 쓰이면 현재 분사라고 불려진답니다. 현재 분사는 말 그대로 또 과거 분사랑 비교를 하셔야죠. 현재 분사는 글자 그대로 동사 원형의 ing 형태인 거고 얘는 능동과 진행과 능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형용사이고요. 과거 분사는 동사 원형의 ed 형태, pp형이라고 하죠. 의 완료와 수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형용사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는 중학교 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동사 원형의 ing가 동명사냐 현재 분사냐 즉 명사냐 형용사냐를 구분하라는 문제가 시험에 잘 나오고 또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를 비교하라는 것도 시험에 잘 나오고요. 형용사로서의 쓰임에서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명사로 쓰이는 투부정사와 동명사를 비교할 수도 있어야 하고요. 비교할 수 있어 하고요. 참고로 이제 동사 원형의 ing가 뭐가 돼요? 부사처럼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분사구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분사구문 같은 경우는 현재 분사로 시작하는 부사구라고 그래요. 정의만 알아도 많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현재 분사로 시작하는 부사구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간, 이유, 조건,
양보의 의미를 띠고 시간의 특수한 경우로 부대 상황이라고 해서 부가적으로 덧붙여지는 상황에 부가 상황이라 해서 얘는 동시에 일어나는 동시 동작과 연속 동작을 의미한다 라고 간단하게 정의만 내리고 이 정의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우리는 파악해 보면 되겠죠. 다시 한번 정의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문제가 좀 이거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세 가지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5문제가 아니라 한 10문제 정도 될 거예요. 10문제. 그래서 시간이 조금 오버될 수 있으니까 오버되니 한 10분 이상 걸릴 것 같아요. 자, 그렇다라면 볼게요. he 그는 pretend 그랬어요. 뭐뭐 인체하다 더 book 그러나 I know 나는 알고 있어요. that 빠져 있고요. 그가 그러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즉 읽지 않았다라는 거를 나는 알고 있다. 그러면 얘는 뭐뭐 인체하다에 동사를 가지고 뭘 만들으래요? 목적어로 만들어래요. 그쵸? 그러면 동사를 가지고 목적어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투부정사를 쓰거나 to read를 쓰거나 또는 뭘 쓰죠? 또 reading 동사에 ing를 써. 그럼 둘 중에 하나만 쓰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뭐다? pretend라는 동사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이고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할 수 없어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는 to read를 써야 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들어가죠.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는 준동사로서 동사의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따라서 여기에 뭐도 시제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뭐 인체할 때는 언제이다. 현재 뭐뭐 인체하는 거지만 읽은 건 언제예요? 그 전이겠죠. 그래서 여기는 뭘 써야 돼요? 주절의 시제보다 더 과거이기 때문에 to have pp 형태의 완료 부정사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to have with가 맞을 거예요. 그래서 완료 부정사 to have pp의 완료 부정사는 주절의 시제보다 더 과거를 나타낸다. 자, 준동사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32번이에요. Not all rain water. 그랬어요. From blah blah from a cloud reach the ground. 땅에 도달하는 것은 아니래요. 뭐가? Not all rain water. 모든 떨어지는 물이죠. 모든 빗물이 땅에 도착하는 건 아니다. 하면서 여기에서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falling, fallen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는 뭐예요? 자, falling 그러면 명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로서 현재 분사일 거고요. 그래서 진행과 능동의 의미를 나타내고요. fallen 그러면 과거 분사로서 완료와 수동의 의미를 나타내지요. 여기서는 뭘로 써요? 진행의 의미로 쓰이죠. 떨어지고 있는 빗물이니까 진행의 의미에 falling이 맞을 거고요. 33번에 the news that 동격의 접속사예요. The candidate was elected president. 대통령으로 선출됐대요. 그 후보자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라는 그 소식은 뭐였다? 블라블라 쇼킹, 쇼트 되었다. 이렇게 되죠. 따라서 여기에서는 답이 뭐예요? 쇼킹이죠. 자, 이 부분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현재 분사는 무슨 의미를 가져요? 능동과 진행과 능동의 의미를 갖고 과거 분사는 수동과 완료와 수동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현재 분사는 보통 기본적으로 somebody, 사람이 하겠죠? 그 다음에 과거 분사는 something, 어떤 사물이 완료되거나 당하겠죠? 그래서 현재 분사는 somebody와 과거 분사는 something과 결합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대로 뭐가요? 감정을 나타내는 타동사가 있어요. 감정의 타동사 같은 경우는 그 반대죠. 현재 분사가 누구와 결합하고 somebody와 그 다음에 ed가 과거 분사가 something과 결합하는 경우가 반대죠? 잘못했죠? 빠르게 하니라고 실수를 했죠. 얘가 something과 얘가 somebody와 결합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이 감정의 타동사가 대표적으로 뭐 있어요? interest 여기서 나온 뭐 shocked 뭐 충격을 주다라는 뜻이겠죠. 뭐 excite
사이트 등등등이 감정의 타동사, 뭐 embrace, frustrate, puzzle 이런 것들이 감정의 타동사예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 잘 나오죠. 왜 일반적인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의 쓰임과 수식 구조와는 좀 다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감정의 타동사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34번이에요. She felt the call of God. 그래서 신의 부르심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는 decide 결정하였죠. to devote 헌신시키기로 하면서 동사의 특징이 투부정사 속에 이제 동사가 숨어 있죠. 실질적인 문장의 동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V'이라고 쓰고요. her life를 O''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투부정사와 동명사는 동사로서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V', O'. 그러면서 여기에서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자, 영어에서 to가 나오면 얘가 전치사일 수 있어요. 전치사일 수 있으면 보통 전치사 뒤에 전치사의 의미상의 목적어 형태의 동명사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투부정사라면 뭐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동사 원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to가 나오면 그게 투부정사인지 전치사인지 부정사인지 반드시 구분하셔야 되죠. 자, 여기서는 뭐예요? to가 전치사일까 부정사일까요? 여기서는 전치사예요. to, ing. 그래서 우리가 devote oneself to라고 배우죠. devote oneself, devote A to B 형태라고 배우죠. 이때 여기에서 to가 분명히 전치사라는 것. 투부정사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에서 to가 나오면 반드시 조심하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35번입니다. Rome is said. 롬은 전해진대요. 뭐라고요? Not blah blah in a day. 하루 만에 만들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에서 보면 특징만 볼게요. to be pp 형태예요. 자, 수동형 부정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to have been pp예요. 완료 수동형 부정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수동형이라는 것은 의미상의 주어를 찾아서요. 당했다, 한다, 당한다의 의미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완료고 아까 처음에 31번에서 완료라는 것은 주절의 시제보다 더 과거를 나타낸다 그랬죠. 그러니까 전해지는 건 현재예요. 그러면 건설되어지는 건 언제여야 돼요? 그 전이어야겠죠. 그래서 완료 수동형 부정사. 로마가 건설하는 게 아니라 건설되어지니까 주절의 시제보다도 더 과거를 나타내고 완료형, 의미상의 주어인 롬은 건설하는 게 아니라 건설되어지니까 수동형. 그래서 어떻게 써요? 완료 수동형 부정사 to have been pp 형태를 쓰게 됩니다. 36번 There is no money for you to spend. 결론만 말씀드려요. 맞았어요? 틀렸어요? 이 문장은 맞았습니다. 그럼 해석해보세요. 해석해보세요. 만약에 해석을 이런 식으로 했다면 여러분들은 잘못하신 거죠. 뭐 there 유도부사에 is no money. 돈이 없어요. for you. 너를 위한 돈이 없어. 쓸만한. 이렇게 해석하시면 틀리죠. 어떻게 해석하셔야 돼요? 이때 to spend 속에 to spend라는 투부정사 속에 spend라는 동사가 있고요. 이때 투부정사, 이때 for you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S'이 돼요. 따라서 투부정사 구는 for에서부터 you까지가 투부정사가 되면서 이때 for you to spend가 no money를 수식해줘요. 즉 너가 쓸 돈 없어.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맞습니다. 준동사는 말 그대로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준동사는 동사로서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장의 동사는 아니기 때문에 V' 또는 경우에 따라서 O', C', M' 등을 수반할 수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 그 앞에 S' 의미상의 주어도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에서처럼 투부정사는 for 플러스 목적격 또는 of 플러스 목적격 형태의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냥 이게 학습 목표예요. 이것 가지고 제가 자세한 설명 안 한다고 여러분들이 할 필요는 없고요. 기본 개념만 학습 목표, 기본 학습 방향성만 잡아드리는 거니까. 자, 37번이에요. 37번이 분사구문입니다. compared with his brother. He is not so intelligent. 그는요, 그렇게까지 명석하지는 않다, 똑똑하지는 않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는 뭐예요? 얘는 분사구문이에요. when he is compared 이렇게 되겠죠. compared with his brother. 그래서 그가 뭐 했을 때 그의 형제와 비교되어졌을 때
그는 그렇게 명석하지는 않아요. 이게 분사구문으로서 이게 시간의 의미를 띠고 있죠. 시간이라 조건. 그래서 접속사 날리고 주어 같은지 봐서 주어 같으니까 날리고 is는 생략해서 compared라는 과거분사가 나온 거죠. 그래서 분사구문이 뭐였었어요? 현재 분사로 시작하는 부사구로서 시간 이후 조건 양보 아니다. 시간 이후 조건 양보 분사구문을 나타낸다 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이제 예죠. 시간의 의미의 분사구문입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만으로는 조금 풀기 힘들긴 하네요. 자, 38번에요. He stopped to using his cell phone. 그는 멈추었대요. 뭘 멈췄대요? 그의 핸드폰을 블라블라 이랬죠. 자, 둘 중에 어떤 게 맞아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맞다는 얘기는 뭐예요? 둘이 같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요. 같지 않다는 얘기죠. stop 다음에 ing가 나오면 stop 다음에 ing가 나오면 어떤 의미예요? 뭐뭐 하는 걸 멈추다. 어떤 행위나 사실을 멈추다죠. 행위나 사실을 멈추다. 그러니까 핸드폰 사용을 멈추다가 될 거고요. stop to ing 부정사 그러면 얘는 뭐뭐 하기 위해 멈추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핸드폰을 사용하기 위해서 멈추었다 라고 해석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투부정사와 동명사 뭐예요? 서로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된다고 했죠. 이것도 하나의 잘 나오는 시험 문제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39번 have no choice but 투부정사죠. 이거 관용 표현이에요. 관용 표현은 그냥 외워야겠죠. have no choice but 투부정사. 뭐뭐 할 수밖에 없었어 이러죠. 뭐 직역하면 케빈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이때 벗이 그러나가 아니라 뭘 제외하고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decision 결정을 받아들이는 걸 제외하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즉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 라고 하면서 뭐 have no choice but 투부정사는 뭐 cannot help ing, cannot but 동사원형 등으로 바꿨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외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39번하고 40번은 관용 표현이다. 관용 표현은 외워놓지 않으면 해석조차 안 되니까 시험에 문법 문제로 직접 출제되는 경우는 이제 드물죠. 40번에 the city is worth ing예요. 뭐뭐 하면 be worth ing. 뭐뭐 할 만한 가치가 있다. 여기에 이제 관련된 표현도 많죠. 뭐 be worthy of ing 이런 식으로 바뀌기도 하죠. be worthy가 나오면 of ing 뭐 이렇게도 바뀌기도 하고요. be worthwhile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여하튼은 관용 표현은 그때그때마다 외워놓지 않으면 해석조차 힘들기 때문에 그냥 외워놓는 게 정답이다. 좀 길었습니다.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를 한꺼번에 가니라고 좀 길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개념만으로는 문제를 풀 수는 없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부정동사를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에 대한 주동사의 정의와 종류와 방향성만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공부를 충분히 했다면 이제 아래서 풀었던 문제들을 다 풀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 뭐 기본적인 쓰임이니까 이 부분은 그냥 외워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더 자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기초영문법 시간이다 보니까 그냥 빠르게만 개념만 정리를 해 보았어요. 오늘도 역시 이번 시간에도 역시 수고하셨습니다. 복습 철저히 하시고 기본 쓰임만큼은 반드시 외워주시기 바래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 수고하셨습니다.